8월, 오늘 며칠입니까? 8월 13일? 음, 8월 13일 수요일이죠. 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조금 늦었죠, 제가 방송. 네, 그 뒤에 좀 준비 좀 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은 6분 늦게 방송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루님들 들어오셨으면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와 지금 틱톡 라이브 두 군데에서 동시에 방송하고 있고요. 네, 지금 방금 방송 시작했고, 우리 유튜브에는 한 분 돌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틱톡에는 세 분 들어와 계시네요. 들어오신 분들 인사 좀 부탁드리고요. 네. 금일 방송은 제가 오늘 또 올렸나요? 제가 영상? 그렇죠. 예. 어제, 오늘 이렇게, 어제 방송 이후에 올렸던 영상들, 예, 그 영상들을 이제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장차관 대접을 받는 대한민국 대통령. 네,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인가? 라는 일단 큰 주제 하에 예, 자그마한 이야기들 이렇게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서 강행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면, 그리고, 뭐, 물론 사면 이야기 한번 제가, 그저께인가 한번 해드렸지만, 월요일날 제가 해드렸지만, 그래도 저기 이제 맛배기로 조금 더 얹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님이 또 구속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이렇게 부부가 같이 구치소에 들어가는 또 희한한 요지경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루님들 좀 더 들어오시면 인사 좀 나누고, 지금 방송 시작한 지 2분 42초, 3초, 4초 지나가고 있고요. 자루님들 좀 들어오시면 인사 좀 나누면서 이렇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셨다가 그냥 다 잠수만 동시에 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잠수함 타고 오신 우리 자루님들, 예, 들어오셔서 인사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틱톡에서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네, 당연히, 예, 우리 유튜브에서도 좀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가 많이 눌려져야 여기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어제부터 갑자기 유튜브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확 줄었던데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유튜브는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별로 우리 자루님들이 이 시간에는 별로 안 들어오시는 것 같으네요. 네네네. 네, 지금 방송은 무조건 뭐 방송 시작한 지 5분 딱 되면 그냥 제가 여기 스케줄대로 그냥 방송 강행할 거니까 예,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예, 그 안에 자루님들, 예, 들어오셨으면 인사 좀 나누세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내일 목요일, 예, 그리고, 내일까지 출근하시면, 또 황금 연휴가 또 3일 연달아 또 있습니다. 그죠? 검, 토, 일 이렇게 연휴가 또 주어지네요. 하지만 연휴지만 연휴 같지 않은 그런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15일, 그들이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는 그 국민 하야식, 국민 퇴임식, 국민 처단식, 이제는
국민 개작두식을 이제 광화문에서 하게 되겠죠. 그날 우리 애국 시민들은 그날을 국민 저항의 날이라고 이렇게 해서 또 집회를 하게 됩니다. 역시나 예, 지금 그들이 자멸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빈 당연히 국빈 없고요. 국빈 당연히 없고요. 예. 왜냐 대통령 취임식에 국빈이 없어요. 국빈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동네 잔치합니까? 국빈이 없어요. 예. 국빈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 각국에 있는 우방국의 대사들 다 불러야 되는데 뭐 대사 누구 부른다는 말 하나 없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예? 정상적인 그런 나라라면 예, 진짜 정식으로 이렇게 취임식을 한다 그러면 누가 와야 됩니까? 예, 누가 와야 돼요? 예, 예, 예. 최소한 일본, 미국에서 그 외무성 장관급 되는 사람들은 와야 됩니다. 뭐 이왕이면 그쪽에 대통령들이 오면 제일 좋지만 대통령이 오지 못한다 그러면 외무성 장관, 외무부 장관 아니면 외교성 장관 이런 양반들이 오든지 아니면 그 사람보다 좀 더 한 레벨 위가 이제 총리들이 와야 되겠죠. 물론 일본은 대통령이 없고 총리제니까 총리가 오면 대통령이 오는 것이 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초대가 되어져서 와야죠. 그죠? 예, 대통령 취임식 한다는 게 무슨 국빈 하나 안 부르고 자기들끼리 그냥 세금 아까워 죽겠어. 뭐 합니까 도대체? 예? 뭐 해요, 뭐 해? 예? 자기들끼리 또 세금 날려가면서 잔치를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러도 손님들이 안 와요. 예, 흥행에 실패한 지금이라도 당장 그 취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이라도 당장 취소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날이 오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서울역으로 갈 생각입니다. 서울역. 예, 지금쯤 이제 그 행사를 다 마치고 집에 와 있거나 집에 오는 길이 되겠네요. 예, 1시부터 행사가 시작되니까 아마 한 2시간 정도면 행사는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다시 제 업무를 보러 가야 되겠죠. 그날은 또 방송을 서울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방송은 늦게 시작해도 한 12시 반, 12시 반 정도부터 방송이 시작될 것 같고요. 좀 빨리 되면 정오부터 방송이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저는 광화문 가지 않고 서울역으로 가니까 광화문의 그 전경이나 풍경이나 스케치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광화문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방송 채널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부터 영 손님이 안 들어오시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유튜브와 틱톡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 방송명은 네, 장차관 대접을 받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어젠가 그젠가 저도 안 그래도 되게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부분을 궁금하게 생각했느냐. 이미 제가 이제 그 미국 쪽에 SNS하고 이제 그 백악관 통해 가지고 그 이야기 나오는 거 들어봤는데 외교 방문상 어떤 초대를 받고 가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오피셜 워킹 비짓 자격으로 가는 걸로 이야기를 듣긴 들었어요. 한 2주 전인가 한 열흘쯤 전입니다. 열흘쯤 전에 들었는데 뭐 그게 크게 이슈가 되겠나 싶었는데 좀 요게 사실은 이슈가 되죠. 이슈가 됩니다. 야, 진짜 쪽팔립니다. 이제 만약에 8월 25일 날 실제로 만난다 그러면은, 대통령 취임이 되고 나서 82일 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될 텐데, 자, 트럼프 대통령을 진짜, 아마 제대로 만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냥 껍데기로는 그냥 정상회의라고 적혀 있지만, 이게 정상회의는 아니죠. 예, 그냥 진짜 솔직히, 그 국빈 대접은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의전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장차관급 정도의 대접을 받는 순수하게 그냥 업무만 보기 위해서 가는 그런 이번에 방문인 겁니다.
정상회의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외교 방문의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우리가 흔히,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의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고, 예, 그리고 뭐, 일본에 가서도 다 의전 다 받고, 그리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도 다 받고, 예, 그런 모습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셨죠. 예, 그런 이제 방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서 정상회의를 할 때 받는 그 회의가, 아니요, 모스탄 대사 12일 날 온다고 그 민주당 쓰레기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크엔젤님. 네네. 예, 온 것 같지는 않고, 그 측근이 말하는 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면은 금방 알게 되겠죠? 지금 아직은 올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굳이 와봤자, 지금 그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제 외교 방문 종류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듯이 국빈 방문이 있고요. 네, 이게 스테이트 비짓입니다. 스테이트 비짓. 예, 당연히 최고의 의전 방문을 하는 거고, 그 상호 양국 간에 우호를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각국마다 경제, 안보, 기타 뭐 공동 개발 등등에서 MOU를 맺기도 하고 희락식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절차들을 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지금 역사상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 미국에 있는 정상과 보통 뭐 한 2, 3주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죠? 보통 한 달 안에 다 제대로 된 의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미국을 찾아가고, 그다음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뭐 그런 그 식의 그런 정상회의를 해왔죠. 국빈 방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예포를 쏩니다. 예, 공포탄 들어있는 대포를 쏘죠. 대포는 21번을 쏩니다. 여러분 이제 좋아하시는 양주, 제가 한참 술을 끊었지만 양주 술 중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영국 술이죠. 로얄 살루트라고 하는 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로얄 살루트가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예포를 의미합니다. 예, 왕족의 왕에 대한 경례 아니면 왕에 대한 그거 이제 뭐 가장 행렬 아니면 이제 그 열병식 이런 것들을 로얄 살루트라고 부르는데, 로얄 살루트 안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영국의 해군이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올 때 포를 21번을 쏘면서 들어오죠. 그때는 예포는 아닐 겁니다. 실제로 대포를 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돼서 이거는 이제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행사나 아주 중요한 국빈이 나라에 찾아올 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라면서 이제 전 국민에게 그렇게 알리는 그 예포, 당연히 그 예포 이번에 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장대 사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영식도 하죠.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드 카펫이 쫙 깔리고 그 카펫을 밟고 옵니다. 에어포스 원, 우리나라의 대통령 전용기가 다 공항에 내리면 거기 밑에 계단 밑에 쫙 깔리죠. 심지어 계단 위에서부터 레드 카펫이 깔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그 의전을 받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아예 그런 걸 보시기가 힘든 게 아예 못 보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해당 국가 의회에서 연설도 하고, 또 연설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관료들이 부부 동반해서 다 이제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만찬도 하면서 또 그 만찬에 입고 나오는 그 드레스나 그 장신구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또 주목을 끌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게 또 하나의 또 팬덤을 또 이끌고, 네, 네, 그러는 또 재밌는 그런 비하인드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국빈 방문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당연히 아니에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도가 높은 방문이 이제 공식 방문입니다. 공식 방문은 official visit이라고 부르죠. 예, 공식 방문은 국빈 방문보다는 간소화되어 있지만 백악관에 되는 예우
그러니까 레드 카펫도 깔고 만찬에도 참여하고 의회에서 연설도 하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쪽에 있는 그 대통령하고 그쪽에 정상 간에 협의하기에 따라 가지고 예, 그 예포는 당연히 쏘지 않지만 백악관의 환영, 만찬 그리고 의회 연설 정도는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하는 건 아니고 할 수는 있는 예, 그런 방문이고 외교 방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에 초대받는 공식 실무 방문입니다. 예, official working visit 되겠죠. 네. 당연히 이거는 일부 의전은 있으나 대개 간소화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의전만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의전. 그리고 환영식 당연히 없고요. 실질 회담과 업무 협의 중심으로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회의라고 보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보통 이제 이 대통령이 왔을 때의 그런 방문보다는 장관급 정도가 왔을 때의 방문이 아닌가. 예. 물론, 진짜 완전히 격차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개도국이나 그런 데 있는 대통령이 왔을 때 진짜 실무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갈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쉽게 말해서 이제 무슨 원전을 바란다거나, 예, 차관을 얻으러 오는 그런 나라의 정상들이 이따위, 수준의,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저 좀 도와주이소 할 때 그렇게 박는 방문입니다. 그나마 이제 대통령이 오니까 그래도 앞에 오피셜이 붙어서 오피셜 워킹 비짓이 되는 것이죠. 진짜 오리지널 그 장차관이 방문하는 그런 방문급은 말 그대로 그냥 실무 방문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오피셜도 붙지 않고 그냥 워킹 비짓 됩니다. 최소한의 의전, 의전이라고 할 거 있습니까? 그리고 특정 의제 중심의 집중 협의를 중점으로 하는 거고, 가외적인 활동 없습니다. 실무 중점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의전은 생략이 됩니다. 그리고 만찬 이런 거는 당연히 없죠. 공식 방문 정도마저도 만찬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지만, 오피셜 방문 같은 경우는 만찬이 아닙니다. 그냥 점심 정도 같이 먹는 정도. 예. 심지어 이제 예전에 이시바 총리 이전에 있던 일본 총리와 예전에 있던 아베 총리가 총에 맞아 죽은 아베 총리, 사제 총에 맞아 죽은 아베 총리가 있었을 때는 트럼프 1행정부 때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국빈 방문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때도 아마 공식 실무 방문 정도 받아서 그때 오찬할 때 뭐 먹었습니까? 예. 오찬할 때 일본에 가가지고 뭘 먹었죠? 예. 트럼프가 좋아한다는 순수 미국 소고기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이제 만나게 먹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재명이가 이제 트럼프를 만났을 때 오찬을 할 때 또 햄버거 정도는 아니겠죠. 햄버거보다는 조금 나은 거 먹겠죠. 제가 바라는 거는 30개월 이상 된 순수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를 이렇게 만나게 먹고 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방문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는 정상회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의전이 거의 없는 상당히 일부 의전만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정상 간의 실질적인 논의와 그리고 회담 성과 도출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갈 때 24일부터 26일까지 실제로 만나는 거는 1박 2일, 만 이틀, 만 하루, 통계 만 하루 정도의 그런 일정으로 소화한다고 해서 가긴 가는데, 이게 만 하루 만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협상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명해주지 않을 거예요. 서명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볼모 아닌 볼모로 일주일이 잡혀 있을지, 3박 4일로 잡혀 있을지, 4박 5일로 잡혀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답답하기는 누가 답답하죠? 트럼프가 1도 답답하지 않겠죠. 누가 답답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답답할 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구님. 네, 대한민국 대통령만 답답할 뿐이죠. 그러면 거기 합의서에, 거기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돌아올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뭐 미국에서 귀신이 되든지 말든지 일단 그거는 다 완료를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방문단 구성을 한번 보면은 크게 구성을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구성을 하고 있죠.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수행단 그리고 경제사절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대접도 못 받는 장차관급 외교 방문인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이런 외교 방문에 그 이재명의 마누라를 데리고 가나 마나 궁금해했는데 그 자기 마누라를 때려주기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데리고 간다고 하죠. 그게 확정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도대체 가서 뭐 하려 그럽니까? 대접도 못 받는 국빈 만찬도 못하는 그런 방문에 왜 가려 그러는 거죠? 그 트럼프 마누라 안 나와요. 나올 이유도 없고. 그 가서 뭐 하려 그럽니까? 미국에서 호텔에서 그냥 호텔 룸 서비스를 받으려고 가는 겁니까? 도대체 왜 가는 거죠? 이것도 세금 아까우는데 뭐 거기서 또 뭐 쇼핑 한번 하시려 그럽니까? 또 뭐 법카로 또 뭘 긁으시려고 또 불안하네요. 예. 막말로 남편이 회사에서 출장 가는데 그냥 업무만 보는데 순수하게 회사 업무만 봅니다. 그때 거래처 사장님이 그냥 그 업무 외에도 그 뭐 시간 되시면 우리 가족들끼리 식사도 한번 할 겸해서 그 사모님도 좀 모시고 오십시오. 제가 한번 대접 한번 제대로 한번 하려니까 그렇게 모시고 오십시오. 그런 게 이제 국빈 방문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마누라 데리고 가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그냥 100% 업무만 보러 가는 겁니다. 왜 부인을 데리고 갈까요? 도대체 가서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또 이번에도 또 거기 민주당 의원들 간 것처럼 좌파 성향의 그런 미국 그 단체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 또 한복 입고 룰루랄라 하고 오시려고 그러는 걸로 보이는 건지 왜 영부인도 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휴가 때 저도에 가가지고 골프 연습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혼자 헛불 키는 거죠. 예. 신이 났어요. 그죠? 뭐 트럼프 만나가지고 골프 한번 쳐보겠다고 연습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골프가 쳐져요? 트럼프가 그런 거 만나줍니까? 어쨌거나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 짧은 기간 동안 협의까지 도출이 가능할런지 일단 수행단들을 최소화해서 실무 협의 중심으로 해서 25일날 협의를 하는데 제발 꼭 가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아저씨 꼭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가는 게 두렵고 무섭겠지만 지금 뭐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똥줄 타겠지만 겁내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고 가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오십시오. 그 욕이 다 좋은 약이 될 겁니다. 그 욕값은 곧 약값이라 생각하시고 가서 꼭 욕 얻어먹고 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방문 성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official working visit입니다. working visit. 예, 공식 실무 방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행단 구성은 간소화된 수행단으로 운영이 되고 구체적인 장차관이나 참모 명단은 아직 비공개 상태라 지금 드러나 있지 않지만 다음 주 정도 되면 확실하게 발표는 나오겠죠. 근데 솔직히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뭐가 궁금합니까? 어떤 놈이 가도 그놈이 그놈일 테고 거기 뭐 제대로 된 인간 한 놈 있습니까? 예. 거기 있는 애들 몽땅 모아봤자 우리 누굽니까? 우리 한덕수 총리님 이전 전 총리님 한 명에 비할 수가 없는 그런 인프라만 데리고 가겠죠. 자, 그리고 왜 이 친구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지금 이 관세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정신줄을 놓고 지금 오늘 내일 하루하루가 막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행을 겪고 있는 우리 대기업 총수들을 또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왜 또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까? 왜 경제사절단들 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재계 인사들을 또 총동을 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누가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첫 번째, 아직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죠. 지난번 7월 29일 날 출국한 우리 이재용 회장.
이재용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정의선 삼성 자동차 그룹 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 그리고 정기선 HD 현대 수석 부회장, 그리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정신이 없고 얼마나 지금 똥줄이 탈고 있는 이 총인 각 대기업의 총수들 내지는 총수급에 되는 준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또 한번 또 같이 가면 안 되겠냐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실제로 24일 날 떠나는 비행기에 누가 타고 있을지 한번 봅시다. 솔직히 저는 그 비행기 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불안해요. 너무 불안합니다. 이 양반들 어떻게 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뭐 VVVIP급 되는 사람들은 비행기든 자동차든 여러 대에 나눠서 타고 가야죠. 예, 문제가 생기면 한 방에 다 죽으면 안 되니까. 예, 원래 그 잘 나가는 그 선진국들은 다 그런 식으로 의존을 합니다. 그죠? 한 차에 몰아서 태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왔다가 다시 돌아갈지, 아니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미국에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혜경 아주머니는 거기 가서 뭐 할 건지 왜 들어오고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미 구두로 바친 조공에 확실한 낙점을 도장을 찍으러 가게 되는 8월 25일 아련 외교 방문. 네. 트럼프가 오라고 했던 그 기일을 또 자기 멋대로 2주 정도 미뤄가지고 뒤늦게 찾아가는, 그리고 대접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참 좀 짠하다, 그죠? 솔직히 좀 짠하긴 합니다. 조금 짠해요. 네, 마음이 좀 사뭇 아픕니다. 사뭇 아파요. 사뭇 아픕니다. 자, 뭐 그래서 이번 방문은 외교적 상징보다는 실무 협의 중심이라 정상회의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 안보, 협력 강화에 치중해서 회담을 진행하겠다고 이재명 정권 대통령실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이것도 꿈이죠, 꿈. 아니, 주도권과 뭐 칼자루, 그리고 슈퍼갑이 누군데 뭐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뭐 그런 거 자기들이 정할 수나 있습니까? 전혀 정하지 못하죠. 이번에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날 백악관에서 수모론 다 겪었던 누구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란스키와의 양자회담입니다. 이 양자회담은 또 이것도 국빈회담은 아니에요. 그때 누굴 데려갔죠? 네, 국무총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서 거기에 회의실에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회의실은 아니죠. 저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 4단계 정도의 회의 절차를 양자회담 절차를 거치기로 했는데, 초반에 회의에서 이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벌컥 그냥 젤란스키가 짜증 확 내면서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자리를 파해버렸죠. 네, 떠나버려서 회의가 파해졌습니다. 자, 거기 처음에 이제 회의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오벌 오피스입니다. 오벌 오피스, 오벌, OVAL, 오벌. 예, 타원형이라는 의미죠. 이거는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의 직무실인데, 직무실이 이렇게 타원형처럼 생겼어요. 타원형처럼. 타원형 모퉁이마다 문이 있어요. 문이 6개인가 있는 걸로 제가, 4개인가요? 6개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가운데, 백악관 한가운데 있어서 그 직무실에서 문만 열면은
각각으로 쉽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타원형 타원형처럼 생긴 사무실을 해서 오벌 오피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보통 이제 외국의 정상들이 오면 중요한 회의들 이런 거 할 때 여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벌 오피스에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 날 거기서 양자회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오찬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결론이 난 부분을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개략적으로 발표를 하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합의된 내용을 서명하면서 합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벌 오피스에서 젤런스키와 트럼프가 이렇게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바람에 파토가 났죠. 그래서 그 뒤에 업무 오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가 되었고, 당연히 합의 발표도, 그리고 그 계약 구두로 백날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서면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러 가는 것도 역시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서면 그래서 서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지난번처럼 이재명이를 오벌 오피스에서 양자회담 자리에 트럼프가 끌어들이느냐 안 들이느냐, 요것도 상당히 마음이 많이 가고 궁금해지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오벌 오피스에서 만약에 양자회담을 하게 된다. 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국무총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김민석이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가 나옵니까? 나온다 칩시다. 예, 그러면 젤런스키 보통 거기에 뭐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 플러스 통역하는 애, 그리고 젤런스키 같은 경우는 통역하는 애가 필요 없었죠. 왜냐, 영어를 조금 하니까, 잘하지는 못하지만 의사소통 되는데 외교 영어 회화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통역사 없이 직접 들어갔죠. 그러면 이재명 동지 통역할 수 있는 통역사, 그리고 김민석이가 따라간다 그러면 김민석이 정도는 따라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나머지 관료들, 그리고 관련자들, 그리고 경제사절단들은 오벌 오피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스포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일단 들어와서 기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막 던지고 사진을 왕창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기자들이 샥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비공개 양자회담을 합니다. 그 젤런스키 같은 경우에는 오벌 오피스에서 양자회담을 할 때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할 때 기자들 막 줄목 막 나오고 할 때 거기서 그냥 아작이 났죠. 거기서 이제 국무장관 그 루비오가 또 질문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니 트럼프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칼자루 잡은 놈이 누군데 그딴 말을 하느냐? 우리가 왜 너네들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냐? 그딴 말 하지 말고 우리가 너네들한테 푸준 거 그거 이자라도 갚아라. 원금은 다음에 갚더라도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벌 오피스.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렇게 거기는 관료들하고 스포트라이트가 카메라가 번쩍번쩍거릴 때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도대체 트럼프가 어떤 질문을 할지, 정말 막 너무너무 궁금하고, 막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이재명이 날짜를 지멋대로 25일로 미뤄가지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이번 주 월요일 정도 돼가지고 이게 오벌 오피스에서 오벌지게 욕을 얻어먹었을 텐데 아깝습니다. 어쨌건 간에 8월 25일 날 우리는 그 광경을 보실 거예요.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 레거시 그 사이비 좌파 언론들 이제는 거짓말로 뉴스를 못합니다. 뉴스를 올리지 못해요. 이번에말로 언론이 제대로 보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한국 언론들 보지 마시고, 네, 김법순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한국 언론 보지 마시고, 네네. 외국 언론, 폭스 뉴스나, 아니면 외국 언론들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8월 25일 날, 제 생애 아마, 21세기 들어와서의 제 생애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날이 아닐까. 여보, 미안해. 내 아들아, 미안하다, 야. 자, 그래. 가족사 빼고는 최고의, 가족사는 뺍시다. 예.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제가 우리 아들의 아빠가 된 날, 요거는 사실 더 역사적이지만, 예, 그거 일단 빼고, 예, 가족사 빼고, 그냥 그 외의, 일들 중에서는 아마 최고의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언제? 8월 25일 날. 예. 그리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양자회담을 분명히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가 바로 이재명 엄매의 도살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꿀꿀이의 도살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추락을 제대로 하겠죠. 예. 지금 막 불이 나가지고 막 벌컥벌컥거리는 그 비행기 양쪽 엔진에, 엔진을 그냥 다 꺼버리는 그런 결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한 미국 정부 트럼프의 압박은 완전히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경제만 가지고 그냥 한번 확 밟아버리면 딴 거 필요 없어요. 한 1000조 정도만 마이너스 되게끔 만들어버리면 대한민국은 그냥 막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오벌 오피스의 그 자리에 미국 관료들 누가 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국무장관 루비오 뭐 그 자리에 동석을 할 거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보고 싶어 했던 루비오,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던 그 루비오, 여기에 동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부통령도 동석을 하겠죠. JD 벤서도 이게 동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재무장관 석콕 벤슨도 이게 동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안보 이야기를 할 거니까 또 국가안보보좌관, 예, 마이크 월처도 여기에 동석을 할 거고, 당연히 미국 국방부 장관인, 예, 피트 헥세스도 여기에 동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루비오가 또 지난번 젤란스키하고 회담을 할 때 했던 것처럼 또 돌직구로 막 독서를 날리겠죠. 날릴 겁니다. 제발 좀 날려주세요. 그리고 트럼프 아저씨, 트럼프 형아, 제가 백악관에서 제가 게시판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한테만 따로 제가 이렇게 글 올렸잖아요. 어떤 걸 올렸죠? 예.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 예. 뭐 날씨 따라갑니까? 오늘 되게 조용합니다. 우리 자루님들. 예. 어쨌든 편하게 납니다. 방송하기에는. 우리 자루님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귀여운 개딸들이 많이 들어오면, 조회수 올라가고 해서, 또 신이 나기는 하는데, 대신, 또 적게 들어오면, 이렇게 또 제가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덜하고, 또 꼭 해야 되는 이야기를 또 중심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힘은 좀 덜 들어서 좋은 점도 있긴 합니다. 자, 제가 그 며칠 전에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제가 뭐라고 올렸죠? 네, 방금 질문 드린 부분에 있는 내용들. 우리 루비오 장관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네. 영상을 하루에 막 2개씩 막 올리고 하니까, 저도 까먹어지기는 하지만, 자, 이번에 그 젤란스키하고의 그 양자회담. 정확하게 요거는 솔직히 양자회담이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요거는 아마, 이것도 공식 실무회의 개념으로 아마 하긴 했을 텐데, 또 그거 말고도 이렇게 외교, 방문 외에 또 다른 개념의 방문으로 이렇게 정상회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양자회의로 진짜 순수하게 한 가지 의제로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죠. 우리 이제, 거기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렇게 돌직구를 날리면서,
압박을 또 많이 줬습니다. 그 이번에 또 이재명이가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또 오벌 오피스에서 양자회담을 하게 될 때 루비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건지 제가 우리 또그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제가 게시판에다가 다른 것 일단 빼고 대북 제재에 대해서 위반한 분명히 위반한 사실이 있고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미 최종 판결에 나서 콩밥을 쳐 자시고 계시는 우리 이화영 예전 전 경기 부지사, 예, 평화부지사 그딴 걸 또 이름 만들어 가지고 그죠? 평화부지사하고는 그 양반에 대한 신변을 미국으로 인도하고 우리 미국 법에 의해서 대북 제재에 대한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서 콩밥을 먹이겠다는 말을 좀 해달라. 그 말은 곧 뭐다? 너도 까딱 잘못하면 내가 바로 불러드릴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압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짜 직접적인 개입을 이제 북한 대북 제재에 대한 그런 개입을 좀 해달라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가 그렇게 그 게시판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린 거 여러분들 제가 공유해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네. 요번에 오벌 오피스 양자회담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본 요 게시판을 내용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오벌 오피스 뿐만 아니고 이번에 그 관세에 대한 그 협약식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잡아 놓으십시오. 부디 플리즈. 일주일이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좀 잡아 놓으십시오. 예. 일단은 관세가 걔들이 진짜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FTA를 부활시켜서 실제적으로 FTA가 지금 실효되었잖아요. 부활시켜가지고 0%로 만들든 아니면 또 제가 또 오늘 새벽에 제가 영상 올렸나요? 세 가지 부탁드렸잖아요. 자, 내빼지 말고 꼭 미국 가서 트럼프를 만나 주십시오. 두 번째, 그 입 좀 제발 함부로 놀리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 썸네일 이미지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이재명 대통령 입에 지프 달아가지고 지프를 닫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제발 좀 요렇게 좀 해주세요. 세 번째, 그 뭡니까? 그 무슨 영화죠? 영화 제목이 뭐죠? 영화 제목도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무슨 영화 제목인데, 극한 직업이었나? 맞나요? 극한 직업의 영화인가요? 네, 거기 보면, 저 영화 대사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저 자식은 이렇게 해맑고 난리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자, 이재명 표정 너무 해맑습니다. 저는 그 해맑은 표정을 보면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거짓이 확실하게 보이고 자기가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더 해맑게 웃는 모습이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참 딱한 사람이구나. 저렇게 진짜 자기의 마음대로 진짜 진실에 담긴 웃음 하나 못 보이고 저렇게 거짓 미소를 내 눈에는 빤히 보이는 저런 웃음을 짓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부탁한 게 그겁니다. 해맑게 웃지 말라고요. 해맑게. 좀 격에 맞게, 품격에 맞게. 제가 진짜 용납하기는 싫지만 어쨌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장차관 정도의 대접을 받겠지만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쪽팔리게 만들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쓸데없이 해말지 말고 좀 제대로 된 표정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또 영상 또 만들어서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 세 가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오벌 오피스에서 엄청나게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자, 뭐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을 거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홀리민 귀엽게 말하네요. 좀 더 찰지게. 또 어디 또 가가지고 또 김어준이 또 똥 빨다가 와가지고 또 이 김어준이가 또 말한 거 또 따라한다 또. 그 당신 머릿속에 나온 당신 말을 좀 해보세요. 당신 말을. 나처럼. 응? 내만 쓰는 워딩이 있잖아. 당신만 쓸 수 있는 워딩을 좀 만들어서 개발을 좀 해보세요. 응? 원숭이 앵무새처럼 따라쟁이 하지 말고. 응? 그 마누라는 뇌물 받고 빵에 들어가면 뭐 들어가요. 뭐 고약 이따가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뭐 법인카드로 1억 이상 또라이 같은 뭐 X하고는 틀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가 그걸 뇌물을 받았대? 그걸 누가 믿어? 대한민국 반 이상이 그 양반을 싫어해. 확실하게 싫어해. 대한민국이 한 20% 정도만 지지할걸? 그건 정확한 수치예요. 그럼 빤스 입고 쓸지 지금 당신은 빤스 벗고 다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애국 시민들, 애국 국민들, 그리고 미국 트럼프도 계속 직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자,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까요? 자, 사법 구테타의 완성은 어디까지다? 네, 사법 구테타의 완성은 미국처럼 셀프 3인이다. 러시아처럼 셀프 3인이 가능한 단계가, 예, 사법 구테타의 완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거의 전초기지, 그거의 워밍업을 우리는 지금 월요일날 보았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다 짜고 치는 거야. 이미 특검하고도 다 짜고 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왜 하필이면 국무회의 화요일날 할 걸 왜 하루 당겨가지고, 응? 사면 명단을 발표를 했고, 또 다음날 또 이렇게 우리 김건희 여사를 구속을 시키죠. 훌륭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사면을 시켰죠. 사법 구테타의 마지막 단계는 셀프 사면. 그 사면의 연습 게임을 이번 월요일 날 하고 있는 짓거리를 봤어요. 그 사면된 사람들 잡범의 진짜 국민들의 피를 토하게 하는 그런 인간들이 대부분이죠. 홀리민님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계세요? 누가 뭐 지지율이 60% 그걸 누가 믿나요? 어디서 그 개쓰레기 같은 통계를 믿고 계십니까? 멜롱멜롱 야구르죠? 그딴 말 하시지 말고 어디서 또 그런 쓰레기 같은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30%도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 통계에 뭐 믿게 돼요. 그게 너네들이 다 짜고 치는 고수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저 사면 리스트를 다 이름에 적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또 사면 시키는 인간들도 너무나게 많아. 그리고 그게 사면될 인간들이에요. 그게 사면될 인간들 거의 없어요. 진짜 막 특히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8.15 하고 아이고 막 이런 또 말하기 싫어요. 막 짜증스러워서 그냥 막 개돼지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아서 짜증스러워서 뭐 그런 거 빼고, 자, 거기 명단에 자 이재명이는 자기 이름을 진짜 간절하게 넣고 싶었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자기 이름을 넣고 싶었겠어요. 아이씨, 빨리 개헌해가지고, 내가 나 스스로를 사면시킬 수 있는 권한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씨, 이것이, 조짓다, 조짓어. 절단났어. 정청래가 이제 나 안 도와줄 것 같은데, 이거 안 밀어주면 나는 해야지. 아이, 조국이, 이거, 정청래, 커버 치려고, 조국이도 이렇게, 이렇게 못 이기는 척 사면시켜줬는데, 이게 또, 조국이가 또 정청래하고 둘이 안 싸우고 또, 날 또 공격하면 또, 허벌나게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정청래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조국이까지 이러면 어떻게 되나? 아우, 내가 다음 대통령 내가 또 돼야 되는데 빨리 개헌돼가지고 셀프 사면해서 나 지금 저거 하나도 없어져야 되는데 재판 중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은 끝내주잖아. 미국은 진짜 끝내줍디다. 미국은 진짜 끝내줍디다. 미국의 사면권은 끝내줍디다. 바이든이 그걸 했잖아. 바이든이 사전 사면권이 있어. 사전 사면권 드러나 보셨어요? 사전 사면권. 와, 사전 사면권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와, 엄청난 사면권이죠.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면권.
미국에는 사전 사면권도 있고요. 셀프 사면권도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사면되는 그 대상자 이름에 자기 이름을 얼마나 넣고 싶었겠어요. 근데 사전 사면권은 뭐냐? 재판, 뭐 기소 아무것도 안 당했지만 혹시나 기소를 당하거나 고발이 당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미리 사면을 시켜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와우, 와우. 바이든은 그 2명, 자기 측근 중에 2명을 사전 사면시켰습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룰룰랄랍니다. 그죠? 야, 그거도 만들고 싶을 거예요. 그죠? 야, 셀프 사면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막 대통령 하면서 할 짓거리를 다 해. 나쁜 짓 다 하고 나서, 응? 다 이제 자기가 이제 옷을 벗어야 돼.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거의 100% 확실해.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돼야 셀프 사면을 할 수 있는데, 자, 대통령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자, 다음에 어떤 놈이 대통령이 되든 간에 나는 나에 대한 모든 죄는 사면시킨다고 해서 사전 사면권을 발동시키면 아무도, 그래도 뭐 어떻게 되죠? 다음 정권이 절대로 정치 보복을 못하는 시스템. 그게 어디에 있다? 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칸 USA에 있습니다. 자, 그 트럼프도 그런 걸, 아니, 이재명이도 그런 걸 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사법 구테타의 마지막 단계는 셀프 사면. 셀프 사면 한 놈이 사전 사면은 못 하겠어요. 예? 사전 사면. 예, 사전 사면권은 미국에는 사전 사면권도 있더라. 예, 그거 한번 여러분한테 참고로 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자, 뭐 어쨌건 간에 또 이번 사면 통해 가지고 그 양반 지지율이 또 확 떨어졌다 그러던데, 저는 그 지지율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믿나요? 그거 믿는 것부터 모질입니다. 예, 여기 뭐 유튜브에서는 어떤 애가 그러네요. 뭐 지지율 60% 넘었는데 뭐 그 그게 어떻게 지지율이냐? 그걸 믿나요? 진짜 지지율은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장인이 저 역시도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꽃입니다. 여론조사 어디 아무개입니다. 여론조사 리얼미터 어쩌고 저는 끊어버려요. 근데 대신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공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봐. 어떤 내용인지. 예. 그 우파 성령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동참을 하는 거고요. 여론조사, 저 좌파 성향의 거기는 아예 전화 오면 끊어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하는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또 김건희 여사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상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지만 우리 김건희 여사님을 그 인간들은 왜 이렇게 괴롭힐까요? 그 걔들은 뭐 괴롭히는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대상만 바뀔 뿐 목적은 한결같더라. 어떤 목적이더라? 네, 양아치들, 조폭 새끼들의 건성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목적이더라. 어떤 목적? 네,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더라. 그 목적이 그냥 거의 유일한 목적이더라. 예,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라는 말씀을 먼저 들어봅니다. 자, 그래서 왜 그 김건희 여사님을 박해하고 구속영장을 억지로 또 발부해서 그것도 재판 또 판사는 그걸 또 승인을 해줘가지고 또 구속을 시키고 참 이게 또 사상 초유의 또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런 또 희한한 일들을 지금 반란 정권에서는 또 성공을 시켰죠. 실이 났죠. 실이 났습니다. 그냥 목적은 하나뿐이죠. 수모 그리고 수치를
선사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실제적인 목적이에요. 결과는 의미 없습니다. 뭐 구속이 되어가지고 뭐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하든 무기징역을 당하든 집행유예가 되든 무죄로 나오든 노프라블러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잠깐만요. 틱톡 여기에 얘들은 꼭 방송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떠들고만 있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방송을 진짜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유튜브는 이렇게 켜놓으면은 막 10시간이든 열흘이든 그냥 계속 안 끊는 이상 계속 방송이 진행되는데 틱톡은 중간중간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사실 방송하기에는 아주 최적이죠. 환경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한 반복으로 루프로 그냥 영상을 계속 올려놓으면 같은 영상이 몇 시간씩 며칠씩 계속 나와도 관계 없는데 틱톡은 그게 안 됩니다. 그 방금 그거 확인 좀 한다고요. 제가 모니터를 화면을 이렇게 막 만졌어요. 궁금해 하실까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내부적인 목적이겠죠. 개딸들을 일치시키기 위한 이제 마녀 사냥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개딸들 들어와서 이게 홀리민 이 양반 나갔나 안 나갔나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 또 마녀 사냥하고 있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나오든 뭐 징역 뭐 5년 10년에 집행유예 3년 4년이 나오든 사형이 나오든 무기징역이 나오든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수모와 수치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내란 프레임 그걸 계속 유지해야 지금 정권이 유지되고 자기들을 추정하는 그 모질이들 그 멍청이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예, 그걸 지금 아니라고 그냥 바꿔버리면 그들이 딸려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죠. 어쩔 수 없어요. 한 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두 번 거짓말해야 되고 또 두 번 거짓말한 걸 또 감추려면 곱하기 해서 한 4번 거짓말해야 되고 4번 거짓말한 걸 또 속이려면 또 8번 거짓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다가 보면 자, 이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진실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병 예, 그런 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리플리 증후군 환자입니다. 계속 뭔가 이런 프레임 안에서 가둬야 됩니다. 마녀 사냥하고 그래야지 우리 또 개딸도 또 이쁜이 개딸도 또 제 또 방송에 들어와서 또 찰지게 또 욕하고 나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게 모든 목소리가 김어준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참 딱합니다. 딱해.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민주당의 대통령은 한 3명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반란 정권의 대통령은 이재명, 김어준, 문재인까지도 대통령이 아닌가. 이번에 조국 사면은 문재인이가 지켜준 거죠. 예, 뽀로로님 어서 오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김건희 여사님 그리고 윤석열 여사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우리 윤 대통령님 부부가 지금 구치소에서 나란히 지금 나랏밥 드시고 계시는데 이 두 사람, 이 두 분을 박해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고 그냥 이슈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죠. 자, 한번 그래 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지. 그 결과는 밟으면 밟을수록 우리 애국 국민들은 더욱더 강해질 겁니다. 아니,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전투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고요. 싸워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깰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까지 다시 다 깨어나게 되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줄 뿐이다. 또 제2의 전환길, 그리고 제2의 우리 어린이들을 만들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바랬던 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내 하나 죽어도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만 내 아내까지 고초를 당하는 거
내 지인까지 고초를 당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내 마음을 알아달라. 우리 김건희 여사님도 그 마음 다 이해하고, 예,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사뭇 내 마음은 이렇게 따갑고 아픕니다. 여러분 마음 역시 따갑고 아프실 겁니다. 견디고 참으셔야 됩니다. 괘씸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반드시 10배, 100배, 1000배로 갚아줄 날 곧 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짓거리들이 미국, 정확하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는 행위입니다. 매를 버는 짓이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고, 폭스뉴스에도 나오고, 여러 통로, 여러 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확인하시는 바지만, 미국 개입을 더욱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거의 실시간으로 매일 직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눈물 나면 우십시오. 우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자, 많이 운 만큼 더 많이 웃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많이 웁시다. 많이 울고, 네.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스타일로 자기한테 위기가 놓여질 때 대응을 합니다. 자, 견딜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위기가 왔을 때 일을 빡빡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 새끼들, 그래 너희들,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반드시 이걸 내가 이뤄내서 너희들 코를 납작하게 이렇게 해줄 것이야. 진정한 우파들은 이 두 번째 스타일이 진정한 우파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칼을 갈아야 되고 손톱을 갈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 알죠? 평정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호랑이는 참을 수 있습니다. 사자는 견딜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물어 뜯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여우는 호랑이한테 절대로 여우는 호랑이를 용서해주거나 봐주거나 선처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여우를 용서해주고 봐주고 선처해줄 수 있습니다. 절대로 늑대는 사자를 봐주거나 용서해주거나 선처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늑대를 봐주고 선처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참는다면 분명히 그 사자도 될 수 있고 호랑이도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언급을 드린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이미 계엄을 하기 전에 여기까지 수를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간절히 바랬던 수는 아닐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 이 지경까지 온다는 걸 보시게 되셨을 거고, 지금 어쨌거나 간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왔고요. 그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공공의 적이 사라지면 그들은 자기들끼리 물어 뜯고 난리를 지길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 공공의 적을 계속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 구치소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께서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분이 옥살을 한다거나 뭔가 안 좋은 일로 그냥 인생에서 그분들의 역할이 마감이 된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사라지겠죠. 이제 엄청나게 물어 뜯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는 전혀 원하지 않죠.
자,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안에서도 야, 공공의 적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도 야,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심해도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래서 되겠냐고? 라고 하는 인간들을 분명히 있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지도가 막 하루아침에 7%씩 떨어지는 이런 개 같은 여론조사가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이게? 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불안하긴 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이 너무 악화되고 그래서 불안하긴 하고.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이재명이가 빨리 만나야지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확실한 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보세요. 지멋대로 또 2주 정도 미뤄가지고, 또 혼자 막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만나면 어떤 대접을 받을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사람도 아닐 텐데 이렇게 모르고 있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님의 이 박해와 고초와 인권 유리는 결국 그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기반이 된다고 저는 믿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그 좌파들 여기 귀여운 우리 개딸들이 하는 말들, 자, 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계엄이 성공했으면 이재명 윤석열이가 독재주의가 되었을 거고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을 거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누가 그런 말을 하길래 그 개딸들은 그 말을 할까요? 참 궁금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계엄이 실패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계엄은 성공 중에 대성공, 완전 성공, 대박 성공, 찐 성공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제 방송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트를 저한테 날리고 있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하고 계시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은 성공을 했고 또 성공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측근들, 미국 트럼프의 목소리,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우파 언론들. 근데 우파 언론이라고 제가 단순히 말씀을 드리지만 폭스 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넘버 원 1위에 1위라고 하죠. 실제로 1위에 해당되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그런 언론사조차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몸서리를 쳐고 있는, 밤잠을 설치고 있는 우리 대통령 그리고 우리 애국 시민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하신 이 계엄은 분명히 성공을 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한 사람 더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 살아있는 위인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폄하하는 정치인들은 그 어떤 인간도 저는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안에서 뇌란이라고 떠들고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떠드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진짜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뒤에 있는 저 인테리어, 거기에 있는 소품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위에 뚜껑은 열려서 저 뒤에 내 머리 위에 보이는 저 로버트 태권도에는 언제나 나올 것인지. 그 로버트 태권도의 가장 큰 역할이 뭡니까? 멸공 아닙니까? 멸공. 때려잡자 공산당 때려잡는 우리 로버트 태권도에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 많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저희 후원 계좌번호 앞에 헐크가 있는 겁니다. 헐크가. 그리고 헐크 밑에 이재명 사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이거 저거 글씨들 있잖아요. 이게 가로로 뒤집어 놓은 글씨예요. 이게 모니터를 내 쪽으로 하니까 글씨가 거꾸로 보이길래
예. 요 뒤에 보면은 히라가나, 조 히라가나 글씨 보일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일본어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담배 끊는 대신, 예, 일단은 저거 붙여놨어요. 예, 붙여놨는데, 뭐, 물론 다 외우기는 외웠지만, 네네. 그래가지고 거꾸로 붙여놓은 겁니다. 거꾸로. 거꾸로 쓴 거예요. 이거 글씨를. 여기 사퇴할 놈이 이재명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도 내가 봤을 때는 한 2, 30명 정도는 진짜 막 끄집어 내리고 싶은데 진짜 짜증나게.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죠? 그냥 빨간색만 그냥 옷 입고 있어도 그냥 될 수 있는 지역구에서 나온 국회의원 새끼들 아닙니까? 이재명 새끼보다 더 미운 새끼들입니다. 진짜 이거. 진짜 더 미운 새끼들이에요. 그 새끼, 이놈 새끼들. 막 이름 내가 한번 또 검명을 해볼까요? 조경태. 이거 한 놈만 말하겠습니다. 그냥.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우리 또 오늘 또 내일은 정상적으로 방송을 하겠죠. 그리고 모레 방송은 5시에 방송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모레 방송은 어떻게 되죠? 네. 오늘은 너무 우리 자루님들이 적게 오셨다. 적게 오셔서. 그리고 비는 또 엄청 온다는지 비는 언제 옵니까? 오늘 이제 담배 끊은 지가 34일째 되는 날이네요. 모레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비가 많이 오고 내일 또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모레는 비가 와도 진짜 그 반반쪽밖에 안 되는 행사,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는 그놈들 거기 행사장에만 비가 착 내렸으면 좋겠어. 다른 데는 비가 안 오고, 다른 데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은 오후 5시 하지 않고 제가 현장에서 로드 방송을 할 겁니다. 로드 방송. 예. 그러니까 그 로드 방송 할 거니까 그날은 그걸로 제가 퉁칠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방송은 아마 정오가 좀 지나서 12시 반, 오후 1시 전에 아마 방송 시작해서 아마 한두 시간, 길게 하면 두세 시간 정도 방송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날은 안타깝게도 제가 방송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커뮤니티는 그렇게,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집회장에서 제가 집회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거기서 구호나 걸 함께 즐길 거니까, 예, 집회는 사실 자그마한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무슨 뭔가 시위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직접 참여는 못하시겠지만 그날 서울역에서 제가 집회에 참여할 때 그 축제에 내가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미리 말씀드리고, 또 내일 또 방송할 때 또 금요일 날 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드리고요. 우리 뽀로로님 반갑고, 우리 고아라님 나가셨나? 예, 고아라님도 반갑고, 네, 내일 오후 5시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유튜브에 한 놈, 예, 계정 차단하고요. 네, 이렇게 하고, 네, 방송 끝내겠습니다. 네네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다시 대한민국 까먹을 뻔했네요.